안녕하세요. 돈 되는 이유 고집부동산 다하리입니다. 여러분 제 블로그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내 집 마련에 위한 방법을 이렇게 계속 연계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살 수 있는데, 자, 집이라는 게 한두 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과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정말 10%도 끼끗해야 될까 싶은데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모은 돈도 없는데, 그럼 나는 집을 못 구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네. 오늘 말씀드릴 내 집 마련의 최고의 동업자 바로 대출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올렸던 포스팅에서 저는 원래 하우스 푸어를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 생각이 바뀌어서 결심을 섰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것을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면은 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을까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지표로 일반 직장인의 임금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모을 수 있는 자금을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사용한 것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란 곳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연령대라던가 뭐 직업군이라던가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이버에서나 뭐 이렇게 포털에서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업체 규모별도 정하실 수 있고요. 뭐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해서 내가 고르고자 하는 거를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거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먼저 연령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학벌은 뭐 고졸이나 대졸이나 석사, 뭐 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 정의 연령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 중에서 어느 연령대를 할 것이냐? 30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는 되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돈을 벌었다, 자금을 조금 모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뭐 10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연령을 30에서 34세 그리고 35에서 39세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연령별 해서 연령 먼저 30살에서 34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 기본적인 그러니까 30살에서 34살의 평균, 그러니까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의 연봉은 3,949만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1년 동안의 정액급여입니다. 기본급, 그리고 통상적 수당, 기본적인,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이 들어가 있고, 뭐, 상여금, 변동 상여금, 성과급 같은 것도 들어는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초과적으로 근무했다 하는 뭐 연장 근로수당이라던가 휴일 근로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반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봤듯이 30살에서 34살의 정액급여, 1년 정액급여는 3,949만 1,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35살에서 39살은 조금 연차가 더 쌓였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버느냐? 4,588만 2천원입니다. 제법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내보도록 할게요. 30세에서 34세까지의 평균 정액급여 3,949만 1,000원에다가 35세에서 39세의 평균 정액급여 4,588만 2천원을 더한 다음에 두 개의 군이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하니까 4,268만 6,5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편의상 약 4,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일 테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실질적인 세후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연봉 실수령액을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비과세액은 120만 원 했는데 비과세액을 일단 먼저 조금 알려드리면은 비과세액은 대표적으로 식대비가 좀 들어가는데 월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비과세 120만 원 빼고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해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 그리고 뭐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 그래서 여기 20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뭐 어려운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1년 예상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3,841만 6,840원이고요. 월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내가 320만 1,403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30대의 평균 세전 연봉은 약 4,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후 연봉은 약 3,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수령액은 약 3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이 320만 원은 세후 수령액이고요. 나는 이것보다 좀 적다.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많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 32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대 중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35세라면 얼마의 자금을 순근로소득으로 모았을까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산한 것에서 약 320만 원이 한 달 수령액이었어요. 세금을 제한. 그러면은 내가 독립했다고까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독립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명 있다고 측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독립했다고 하면 일단 나는 독립했는데 전세로 사는데 뭐 월세로 뭐 집을 샀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뭐 전세를 살아도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월세로 생각해서 저희가 월세로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뭐 관리비 각종 부가세 포함 약 70만 원으로 한 달에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모든 생활비 뭐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 해서 70만 원.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적죠. 근데 제가 이제 7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이게 연령대가 그러니까 10살까지 30세에서 39세까지 있으니까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잡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0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아, 우리는 지금 애도 1명 더 있고 뭐 조금 더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이 기준으로는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하면 2,160만 원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30대 중간인 35세가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의 돈을 모았을까라는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35세에 30세에 취직을 한 평균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35세에는 약 1억 800만 원은 모았겠다라고 예상 및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께서는 저 위의 사항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이거나 집안의 일이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아이가 둘이 있다거나 뭐 하는 등의 이유로 35세 정도의 약 1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만큼 못 모으고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시 및 기준으로 봐주시고요. 저 기준이 아니라면은 제가 이제 이후 계속 이렇게 고르고 고른 나의 집 고집 프로젝트, 고집 부동산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 제가 보여드리는 그 과정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만 적용을 하시면은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를 왜 하냐면은, 제, 정말 제 사촌 동생이,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제가 배웠던 이 부동산의 이런 개념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저는 너무나도 이제 그때 급박했고 이제
절실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의외로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뭐 책 아무리 뭐 부동산 책을 보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희가 사실 부리니 하는데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같은 거 모를 때 있잖아요. 수학 같은 거 모르면은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 배운 걸 가지고 문제집을 풀고 이론서를 보며 다시 뭐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설서를 보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해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 내 집 마련은 그런 과정은 없어요. 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저는 정말 처음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 사촌 동생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집 부동산 고르고 고른 나의 집 이 프로젝트 부동산 가이드라인 이제 관련된 것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고 뭐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건데요. 그러면은 1억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약 1억으로 내 집 마련이 바로 가능할까?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은 아쉬워서 그럼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대출입니다. 대출.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동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응? 웬 대출이 동업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대출하면 그 빨간 딱지, 경매 막 그런 거 생각나셔서 손사래부터 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다리도 그랬던 게 이전 포스팅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대출은 동업자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한 거예요. 대출했던 건데 이건 신용대출인데 어떤 의미에서 동업자가 맞냐면요.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잘 안 되면 안 보는 사이가 된다는 의미에서 동업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업한 사람들을 보면 잘 되면 같이 잘 돼서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이거 잘 됐으니까 또 다른 사업 해볼래? 사업 구상하고 그래요.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골프를 치는 데에서 인맥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골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게 골프를 입문이 쉬웠는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잘 안 되면 안 봐요. 원수죠. 원수 돼서 법정에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도 비슷합니다. 대출로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잘해서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은행한테 고마워요. 야, 나 돈 빌려줘서 고맙다. 그 은행도 생각하겠죠. 나도 너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집 마련 시에 대출금을 내 능력에 비해서 과하게 받거나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대출을 너무 이렇게 줄여서 문제지만은 뭐 아무튼 이렇게 내 능력에 비해서 과하게 받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갑자기 생각했던 거와 달라져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 경매입니다. 은행에서 바로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왈가왈부를 하면서 원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되는 거야 하실 텐데, 제가 대출을 이렇게 쭉 알아보면서, 다하리가 알아봤었던 대출, 그리고 뭐 대출의 종류, 그리고 대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대출들을 내 집 마련과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를 이제 다음 포스팅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내 집 마련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하나하나씩 따라오시면 그게 가능하게 제가 정말 제 사촌동생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제 사촌동생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모 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쭉 따라오시면서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집부동산 큰곰 다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